예전에는 반달마을 시세가 포도마을 시세보다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7호선 얘기가 나오고 이 지역의 대장이 포도마을로 바뀌었던 거를 보면서 제가 여기서 좀 많이 배웠죠. 지역의 입지는 바뀌는구나. 아, 바뀔 수 있다. 네, 부룡님과 지금 이제 사이버 임장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볼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부천 중동 신도시. 아, 부천 중동.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도시 하면은 제일 앞에서 듣지 못하는 동네 중에 하나가 여기가 중동. 신도시였어? 라고 하는. 네, 항상 분당과 평촌은 들어봤어도 네. 중동 신도시는 항상 뒤에서 언급되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하는 동네이기도 하는데 부동산 시장 내에서 신도시는 나름대로 선호도가 높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동네를 가보시는 분들은 되게 놀라세요. 그러니까 중동 신도시가 항상 뒤쪽에 있다 보니까 관심 없다가 오 되게 좋은데요? 이렇게 실제로 인프라가 되게 좋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이 좋은 동네인데 부천이라고 하는 동네 그다음에 거기 있는 중동 신도시를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가 중동을 이제 찾아놨는데 중동은 뭐 어떤 동네라고 말씀을 좀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실거주를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 실거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실 테니까 일단은 가운데 딱 보시게 되면 신중동역하고 부천시청역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부천시청역과 신중동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 여기 위요.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사람들이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내려가지고 위로 가든지 내려가든지 그렇게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동네를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임장을 다니거나 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의 동선은 역을 기준으로 북쪽이나 남쪽이나 간다. 그리고 조금 더 거기서 더 나아간다면 북쪽보다는 남쪽을 조금 더 선호한다. 남쪽을 선호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요 구조가 딱 평촌이네요. 맞아요. 딱 평촌 모양입니다. 실제로 백화점도 여기 있고 범계랑 딱 그 평촌 딱 그 느낌인데 아무래도 좀 남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 밑쪽에 남쪽에 중앙에 굉장히 녹색이 하나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부천중앙공원이거든요. 어떻게 평촌하고 똑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으로 인프라 괜찮고 그다음에 조금만 더 내려가게 되면 뭐 법원 있고 그다음에 병원, 종합병원 있고 뭐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선호하는 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천시청역이 A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사실 신중동역은 B급이라고 하면 또 싫어하시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두 지역을 기준으로 남쪽을 조금 더 선호하고 그다음에 북쪽으로 조금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 이렇게 좀 큰 틀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가격대도 좀 차이가 좀 있을까요? 남북으로? 일단은 이 지역을 기억을 하실 때 예전에 그 언급을 했던 그 고양시 덕양구 같은 경우 신축과 준신축 이런 게 많았잖아요. 구축도 있었고 여기는 그냥 신축이 거의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다. 다 구축이거든요. 다 구축이니까 일단은 어떤 부분부터 보여야 되냐면 구축 중에 인프라가 제일 좋은 곳 아까 말씀하셨던 백화점이 있는 그리고 그 옆에 아래쪽에 중앙공원이 있는 그 옆에 있는 동네가 포도마을이거든요. 모든 중동신도시의 움직임은 포도마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도마을. 그러면 여기가 아무래도 살기가 제일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축 중에서는 그렇고요. 부천중앙공원 위쪽으로 보게 되면 부천시청 옆에 힐스테이트 중동 그다음에 푸르지오 이게 지금 사실상 이 지역의 대장 아파트예요. 신축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금액대가 좀 확실히 이쪽이 좀 가격대가 좀 유독 좀 튀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구축이 많은 동네에 이제 신축급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다가 입지도 괜찮고 입지도 좋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장 좀 비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보면은 지금 22년 2월이니까 얼마 안 된 아주 새 아파트고 그러다 보니 가격이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살면은 뭐 좋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게 공원도 있고 또 완전 역세권에다가 뭐 백화점도 가깝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좀 센 편이었는데요. 셌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가 워낙 신축이 없다 보니까 신축에 대해서 들어가고 싶어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렸던. 그래서 또 나름대로 또 이 지역에 분양받으셨던 분들 부천 사람들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내가 여기 들어간다에 대한 어깨 부심이 상당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여기도 사실 지금 뭐 일기 신도시면 여기도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지 않을까요?
있긴 있죠. 네.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상대적으로 일기 신도시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뭐 살기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용적률을 따지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분당 신도시하고 일산 신도시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맞아요. 사실상 이 중동 신도시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가 크게 달라질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아무래도 과거에 좀 이렇게 용적률 좀 높게 네. 많이 좀 아파트를 좀 지어놓은 곳이어가지고 네. 단순히 그냥 용적률만 봤을 때는 사업성이 조금 좀 떨어지죠.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기 신도시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다거나 뭐 리모델링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는 있다. 네, 리모델링 네. 쪽으로 많이들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곳 계신 분들이 새 아파트를 짓고 싶어 하시는 느낌은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리모델링이 그렇게 뭐 주거 형태로서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신축을 유도하고 싶었을 때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네. 이 지역은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동 신도시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중동 신도시의 왼편에 보게 되면 상동지구라고 있어요. 네. 이 상동지구가 같이 붙어서 중상동 신도시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중동 신도시인데 상동지구가 사실상 바로 옆이니까 바로 옆에 뒤늦게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동 신도시는 따로 볼 수는 없고요. 상동지구랑 붙여서 어떻게 보면 중동 신도시는 구축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뭐 준신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좀 오래되긴 했지만 여기가 2002년에 입주했어요. 근데 2002년에 입주했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는 3베이고 저기는 뭐 2베이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선호도가 높고 이 지역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거는 중동 신도시가 아니라 상동지구가 더 메인이라서 상동역 주변으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북쪽과 남쪽이 나눠진다. 또 나눠져요. 그럼 여기도 남쪽이 좀 나은가요? 남쪽을 좀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북쪽에 계신 분들은 또 그럼 되게 기분 나빠하실 텐데 북쪽이 또 그렇게 따지게 되면 중대형이 좀 더 있고 그래서 뭐 어느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인프라는 자체는 되게 좋은 곳이니까. 근데 부천 같은 경우는 그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까 부천 시청역 위쪽이 옛날에는 임대 아파트였었어요. 그래서 선호도가 높아서 북쪽을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상동지구는 중동 신도시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이 엄청난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쪽에 막 경매도 나오고 막 하는데 여기 보면 뭐 정말 상권도 막 엄청 많이 발달돼 있고 그런 지역이어가지고 살기가 우선 좋은 것 같고 우선은 7호선이잖아요. 그렇죠. 7호선이 되게 뭐 다른 노선들 대비해서 괜찮은 지역들을 많이 또 지나가고 또 그리고 이제 직장도 많이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서울 서남부나 아니면 뭐 아예 그냥 강남 출퇴근하는 분들도 이쪽에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7호선 타고 뭐 청담동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쭉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도 지나가니까 전체적으로 좀 출퇴근하기도 좋고 그리고 거주 편의 시설도 잘 돼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좀 제 개인 여담인데 이게 부천시청역 주변으로 지금 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지역을 처음 본 게 97년이었어요. 97년에. 그러니까 제 첫 번째 투자 지역이기도 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7호선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지역의 대장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포도마을이 당시 제일 집값이 싼 아파트였어요. 그때는. 그리고 오히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송내역이라고 당시 지하철 인천 지하철 있는 쪽 인천으로 내려간 인천선 있잖아요. 이 송내역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바로 이 송내역 주변이 메인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많이 배웠죠. 투자를 첫 번째 했던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입지는 바뀌는구나.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송내역 앞에 바로 보면은 왼쪽에 반달마을 있잖아요. 반달마을 시세가 포도마을 시세보다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역세권이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7호선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실제로 들어서고 이러면서 이 지역의 대장이 갑자기 또 포도마을로 바뀌었던 거를 보면서 이것들을 계속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하신다 또는 실거주를 하신다면 당연히 인프라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역세권 주변으로 가시겠지만 앞으로 들어올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싸더라도 그런 것들을 들어가시는 게 저는 포도마을을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1호선 대비 7호선이 훨씬 더 좋은 지역들의 접근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강남의 접근성이라는 게 명확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하철이 새로 생긴 것도 있지만 그럼 둘 다 지하철이 있는데 왜 여기가 메인이 됐냐? 그건 결국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좀 직장이 많고 좋은 지역이냐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말씀하신 거를 좀 연관해 보면 뭐 GTX라든지 뭐 새로 생기는 노선들이 얼마나 또 좋은 지역을 접근할
수 있는 시간 단축해 주느냐. 네. 이걸 가지고 또 지역별로 또 입지들이 막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GTX A 같은 경우는 뭐 창동역 주변이 어떻게 바뀔지 네. 또는 다른 지역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저는 바로 이 지역에 메인이었던 송내역 주변이 강남으로 갈 수 있는 7호선 라인이 생김으로 해서 포도마을 네. 부천시청역 주변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사람들은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배웠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GTX를 가지고 충분히 투자하는 데 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사람 마음은 다 똑같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도 어차피 네. 똑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추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지금 중동의 아파트 그냥 30평을 기준으로 이제 뽑아 보니까 팰리스 카운티가 네. 가장 좀 비싸다고 나오네요. 근데 그것도 역시 아래쪽에 신축이죠. 네, 이게 신축이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워낙 구축이 많은 동네여서 네네. 신축이라 좀 비싼 게 나오고 그리고 보란마을 아주 근데 지금 보란마을이라고 표현하면 사람들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네. 제가 따로 표현을 안 했지만 포도마을 바로 아래예요. 네, 바로 아래쪽. 포도마을 아래. 네, 그러니까 아마 포도마을이 지금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네. 매물이 없거나 거래가 안 됐으니까 아마 거래가 됐던 것들이 먼저 튀어 올라온 것 같은데 결국에는 부천시청역 주변에 중앙공원 주변 네. 이 지역이 메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로 또 예를 보여줄 수 있는 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참 부동산이라는 게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다고 생각하면 또 쉬운 게 그렇죠. 뭐 이게 가보면 네. 아 여기가 살기 좋겠구나 라는 네. 느낌을 좀 받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병원도 있고 뭐 시청도 있고 공원도 있고 초등학교 끼고 있고 중고등학교 다 있구나. 네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이쪽에서 좀 살기 좋다라고 받아들여지면 그게 가격에 좀 반영이 되더라고요. 네네. 세 번째가 이제 또 금강마을. 네. 네, 금강은 또 위쪽에 바로 있네요.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좀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신축급이면 네. 가격이 확연하게 좀 비싼 게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입지의 어떤 그 인프라를 가지고 가격대가 이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좀 가격대가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 가격은 내가 감당하기 좀 어려운데 네. 라는 분들은 그럼 여기를 만약에 임장 갔다가 네네. 좀 가격이 좀 저렴한데 보고 싶다라고 네. 하면 어느 동네 쪽을 좀 봐야 될까요? 이 동네 가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딜레마에 빠지시는 게 네. 딱 그 지금 말씀을 좀 잘해주신 게 뭐냐면 가격대가 대부분 다 비슷할 수 있어요. 비슷해요. 네. 오래된 거 다 오래됐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신축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다 구축이니까. 네.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지하철 라인을 타고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하철을 타고 넘어가야 되는 라인에 가는데 갑자기 무언가 부담감이 오기 시작해요. 왜요? 왜냐하면 상동역 다음 역이 삼산체육관역이라고 돼 있죠. 네. 여기가 행정구역이 바뀌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인천시 인천이거든요. 부평구군요. 네, 인천시다 보니까 삼산체육관역 그다음에 굴포천역 이쪽을 보게 되면 결국 네. 인천 부평 쪽이에요. 이때부터 마음에 심리적인 타격감이 오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시가 바뀌고. 그래서 네. 이게 부천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인천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인천 사람들 발끈하는데. 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인천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특히나 뭐 입주 물량 때문에 자꾸 얘기가 돼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이 지역을 한 20년이 넘도록 쭉 봤지만 그 인천 지역이라고 말하기 전에 교통의 요지예요. 네. 인천도 뭐 워낙 크기도 크고요. 네, 인천의 요지기 때문에 넘어가서 이 삼산체육관역, 그다음에 굴포천역, 그다음에 이제 부평구청역 라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격대에 맞는 물건들을 찾을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충분히 강남권으로 출근이 가능하신 곳이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물론 연식의 차이도 있겠지만 뭐 지하철 몇 정거장 조금 더 나오면 네. 가격대가 그래도 좀 내려가는 걸 좀 볼 수 있다라는 네네. 의미신 거죠. 제가 예전에 상담할 때 여기까지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인천은 좀 빼고요라고 하실 분이 있어서 제가 막 뭐라고 했던 적이 있던 게 그런 거 안 따진다 이 동네는. 그렇죠. 사실 뭐 그렇게 따지실 거는 아니죠. 이게 행정구역의 어떤 차이일 뿐이지. 그렇죠. 뭐 실제 어떤 인프라 자체는 뭐 한 두세 정거장 차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요 7호선 라인을 좀 따라가면서 네. 집을 좀 보시면 그래도 금액대가 한 1, 2억 이상은 좀 내려가는 느낌이네요. 한 3억까지 차이가 나는 느낌. 그리고 이 지역도 인프라가 상당히 좋고요. 전철 타면 바로 그 중동 역세권의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지역도 나름대로 제가 가본 바에 의하면 거주에 상당히 편리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사실상 뭐 부천과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부천 그 인프라도 같이 누릴 수도 있고 7호선으로 서울 가기도 괜찮은 지역이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중동 쪽을 관심 있게 봐야 할 어떤 대상이라고 할까요? 어떤 네. 그런 요런 분들은 좀 여기 지역 보면 좋겠다 하는 어떤 추천 기준이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 지역은 역세권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동선이 형성되는 곳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청역과 신중동역을 기준으로 해서 네. 여러분들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움직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지역에서 뭐 특별한 어떤 아파트가 뭐 이렇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에 네.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아, 네. 여기 예, 신동정역 네. 아래 보면 위브더 스테이트라고 여기 경매 많이 나옵니다. 예. 가끔씩 나와. 네,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여기가 진안장의 아파트로서 꽤 유명했던 단지들이에요. 네. 그리고 거주하는데도 특별하게 문제는 그렇죠. 없고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지역 내에서 충분한 인프라를 얻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서 좀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 아파트들도 충분히 네. 고려할 만한 곳이다 정도로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뭐 요번에 이제 뭐 민자 사업자가 뭐 정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GTX가 여기 들어오잖아요.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뭐 7호선으로 뭐 충분히 뭐 접근 가능한 지역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GTX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들어오는 지역이기도 해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뭐 실거주하기에는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이버 임장기가 아니라 한번 실제로 현장도 한번 가보셔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한번 보시고 실제로 한번 돌아다니시면서 공부하고 있다 보면은 시장 상황이 바뀌고 하면서 또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